그러면 내가 실질적으로 DNA를 복제를 해본다. DNA 복제는 첫 번째, DNA를 복제시키는 효소가 있어야 된다. DNA 중합 효소야. 야, 효소가 있으면 이 효소가 작용하는 기질이라는 게 있어야 돼. 들어봤지? 기질. 기질 특이성 배웠잖아. 기질이라는 게 있어야 돼. 여기에 작용하는 기질이 뭐냐 하면 DNTP라는 게 있다. D는 DNA라는 얘기고 NTP는 뭐냐면 요 N은 염기의 4가지 종류를 그냥 N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T, T 3개다. P 뭐? 인산이 3개 붙었는 거야. 뉴클레오타이드. 자, 그러면 DNTP의 종류는 4가지가 있어. 뭐가 있을까? D, ATP, D, 해봐. TTP, D, GTP, D, CTP가 있어. 그리면 당이 있어. 오탄당. 여기 내가 염기가 붙어 있어. 앞에 했잖아. 맞지? 여기 O가 있고 여기 뭔데? OH 있어 했잖아. O가 아니고 여기 H 있고. 그치? 여기 일반 탄소 내가 뭐가 붙어 있다 그랬지? 인산이 붙어 있다 그랬지? 인산이 너가 하나 있는 거 배웠잖아. 맞아? 근데 얘는 인산이 몇 개 붙어 있는 거야? 3개 붙어 있는 거야. 몇 개 붙어 있다고? 3개. 이게 DNTP야. 중합효소가 얘를 기질로 사용해서 DNA를 신장시켜. 근데 나는 봐라. 짧은 게 길어지잖아. 이제 배웠는 것들을 막 생각을 해야 돼. 짧은 게 길어져. 그리고 내가 여기에 중합이라고 해놨어. 얘는 야들아 동화야 이화야? 야는 물질 대소로 따지면 동화야 이화야? 빨리 대답해. 동화겠지. 그러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겠지. 그럼 얘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에너지원이 있어야지만 중합이 된다는 얘기잖아. 이해했나? 그 에너지원이 뭐냐면 이 인산과 인산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원을 이용해. 그래서 DNTP가 DNA 복제에 사용하게 되면 여기서 인산기 2개가 떨어져 나가. 그걸 PPI라고 얘기한다. 인산기 2개가 탈락하면서 뭐가 되냐면 DNMP가 돼. 모노가 된다고? 그러면 당, 염기, H, OH 여기에 인산이 하나만 남아. 이거 이해해야 된다. 얘가 얘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서 인산기 몇 개가 떨어져 나간다고? 몇 개가 떨어져 나간다고? 2개가 떨어져 나가. 얘가 2개가 떨어져 나가면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중합을 시키는 거야. 알았지? 별거 아니고 인산이 3개 있다가 인산이 몇 개 되는 거야? 1개 되는 거야 라는 얘기다. 그게 DNA 중합효소가 계속 DNA를 길어지게 하면서 하는 기능 중에 하나야. 3번째, DNA 중합효소는 방향이 있다. 얘는 항상 (5'에서 3'으로 신장시켜. DNA가 중합될 때 항상 이 방향으로 합성이 된다. 개 중요하다. 5'에서 3'으로 합성이 일어난다. 알았지? 어디에서 어디라고? 5'에서 어디라고 얘들아? 3'이야. 됐지? 이걸로 합성을 하는 거야. 4번째. 얘는
합성을 할 때 아주 짧은 가닥에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어야 돼. 그걸 뭐라 그러냐면 프라이머라고 얘기를 한다. 혹은 시발자라 그래. 뭐라고? 시발자. 나 욕하는 거 아니고 진짜야. 프라이머를 요구한다. 이 프라이머를 만들어주는 효소가 거기 적혀 있는 것처럼 프라이메이즈. 프라이메이즈. 얘가 합성 효소야. 얘가 효소야, 효소. 프라이머를 만들어주는 프라이메이즈라는 효소에 의해서 얘가 합성이 돼. 얘는 RNA 중합 효소 중에 하나야. 이 프라이머는 그냥 내가 너 쉽게 이해하게 하면 프라이머 짧은 가닥에 DNTP거든. D 아니고 그냥 NTP거든. 여기에 뒤쪽에 뭐가 있냐면 끝쪽에 OH를 달고 있어. 여기에 인상기야. 자, 여기가 8'이야. 여기는 3'이야. 3'에 뭐를 달고 있냐면 OH기를 딱 달고 있어야 돼. 나 여기 적어놔.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이렇게 그려놔. 여기에 내가 얘를 간단하게 그리면 인산, 당, 인산, 당, 인산, 당, 요 뒤쪽에 OH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 끝.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 붙어 있어. 근데 끝쪽은 항상 3'이면서 OH기가 너덜너덜거리고 있어야 돼. 이 OH. 얘가 보여야 돼. 이게 있어야 돼. 요 뒤에 새로운 게 들어가거든. 그래서 이 프라이머의 역할이 뭐냐면 OH를 제공해 주는 거야. 못 알아들어. 지금 못 알아들어.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내가 뒤에서 계속 설명할 거야. 알았지? 프라이머는 뉴클레오타이드가 한 10개 정도가 쫙 붙어 있는 거야. 그럼 끝쪽에 항상 뭐가 너덜거리냐면 얘가 끝쪽에 올 수밖에 없어. 봐. 염기 때려치우고 얘가 당이제. 염기 안 쓴다. 여기 뭐라고 했지 내가? 인산이제. 이게 몇 번 탄소라 그랬어? 5번이야. 여기 내가 뭐가 있다 그랬지? 이 몇 번 탄소라 그랬지? 자, 이 뒤에 내가 뭔가 들이붙을 때 항상 OH기와 뒤에 오는 인산기가 연결이 돼. 요렇게 연결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럼 요 끝은 뭐가 되는데 다시? 무슨 기가 돼? 3' 무슨 기야? OH기제. 지금 한 개가 몇 개 됐어? 한 개 뉴클레오타이드가 몇 개 뉴클레오타이드가 붙었어? 2개제. 또 갖다 붙이는 거야. 얘가 다 갖다 붙일 때는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가 OH기를 보고 공격하는 거야. 이 산소가 공격하거든. 그래서 여기 PO4 3-가 있으면 또 요렇게 연결되는 거야. 3번 OH기와 뒤쪽에 있는 뉴클레오타이드 인산기가 결합되는 거야. 그럼 여기 또 뭐가 남아? 3' 뭐가 맞는데? OH 남지? 이게 방향이야. 여기는 이 끝은 5' 인산기가 덜렁덜렁거리고 있고 맨 끝은 항상 누가 있는데? 3'? 뭐? 그래. 요 뒤에다가 요거를 짧게 만들어 놓았는 그 가닥을 프라이머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요 짧은 가닥을 뭐라 그런다고? 프라이머야. 근데 프라이머는 RNA 성분이야. 뭐 성분이라고? RNA 성분이야. 프라이머는 RNA야, 얘들아. 프라이머는 뭐라고? RNA. 왜냐면 RNA 중합효소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뉴클레오타이드를 연결시킬 수 있어. 잘 봐. 야가 뉴클레오타이드잖아. 야 뉴클레오타이드지. RNA 뉴클레오타이드야. 야도 RNA 뉴클레오타이드야.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 한 개 한 개를 그냥 연결시킬 수 있어. 이게 RNA 중합효소야. 근데 DNA 중합효소는 얘와 얘를 그냥 연결 못해. 어떻게 연결되냐면 무조건 조금 길어진 가닥 뒤쪽에 한 이걸 3개를 하자. 이 손이 작아가지고 이 3개 연결되어 있다고 치자. 길어져 있는 이 가닥이 있고 이 뒤쪽에 OH기가 있어야 또 새로운 거를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RNA 중합 효소의 종류 중에 하나인 프라이메이즈가 이 프라이머라는 짧은 가닥의 RNA 가닥을 만들어놔. 자지마 준혁아 조진다. 그러면 3'OH기가 제공되기 때문에 DNA 중합 효소가 요 뒤에다가 DNTP를 추가할 수 있는 거야. 응? 아무것도 모르겠으면 그냥 프라이머의 성분은 뭐다? DNA 아니고 뭐라고? RNA야. 됐지? 뭐를 제공해준다고? 3'뭐? 뭐를 제공해주는 거? OH기를 제공해주는 거. 이것만 외워도 돼. 프라이머는 RNA 짧은 가닥이고 3'OH기를 제공을 해줘. 그래서 DNA 복제를 할 때는 항상 프라이머가 요구된다 라고 기억하면 돼. 알았지? 다섯 번째, 헬리케이즈라는 게 필요하다. 헬리케이즈가 뭐냐면 풀어주는 요소야. DNA 두 가닥이잖아. 내가 무조건 두 가닥이 풀어져야 돼. 풀어져야지만 가까워봐. 얘가 두 가닥이 꼬여있잖아. 꼬여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새로운 가닥 못 만들어내. 그래서 꼬여있는 두 가닥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풀어줘야 돼. 그 풀어주는 효소를 뭐라 그래? 헬리케이즈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중 가닥을 풀어주는 요소야. 이중 가닥을 풀어주는 요소를 뭐라 그런다고? 뭐라 그런다고? 헬리케이즈라고 얘기를 해. 여섯 번째, 라이게이즈가 필요해. 이건 내가 나중에 설명할 거야. 뭐가 필요하다고? 라이게이즈. 이거는 DNA 연결 요소야. 어느 DNA를 연결하냐면 지연가닥. 적어놔라. 지연가닥의 DNA를 연결할 때는 라이게이즈가 필요하다. 뭐 원래 더 필요하지만 너가 수준에서 난 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내가 어렵다 했지? 엄청 뭐야 너 그거 해야 돼. 공부를 엄청 해야 돼. 자 이제 한다. 복제한다. 얘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본다. DNA가 있어. 있겠지. 방향부터 정리 연습을 해야 돼. DNA야. 내가 무슨 구조라고 그랬지? 역평행이야. 얘는 이쪽이 파이 프라임이야. 얘는 이쪽이 무슨 프라임이 돼야 돼? 3 프라임이고 우리는 여기에 염기가 안쪽에 배열을 하고 있겠지. 맞지? 지금 이 야가 안쪽에 배열하고 있는 건 지금 아무짝에 설명, 그거는 번역이나 전사할 때 중요한 거고. 어쨌든 나는 DNA에 그냥 백본 여기 골격만 생각을 할 거야. 얘가 있었어. 내가 이거 복제를 해야 돼. 오케이? 복제하면 복제가 시작되는 그 지점이 있어. 그걸 복제 원점이라 그래. 복제 기원이 되는 지점. 그 복제 기원이 되는 지점부터 풀려. 이중가가 꼬여 있는 게 이렇게 풀어져야 돼. 여기 있는 염기들끼리 수소결합이 끊어지는 거야. 이해했나? 자 그러면 얘가 풀어지게 되면 복제 버블이라는 이러한 형태가 생긴다. 이렇게 풀어졌지? 나를 반으로 잘라서 생각해야 돼. 잘 말해. 이제 대가리 터진대.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이런 걸 다 뭐? 와 선생님 진짜 똑똑하다 할걸. 자봐. 야가 8', 3'이제 여기서부터 풀어져서 지금 복제 버블은 이렇게 풀리고 있는 거야. DNA 복제는 양방향이거든. 지금 여기서부터 점점 이렇게 풀어진 거야. 내 말 이해하고 있나? 점점 이렇게 풀리는 거야. 알았지? 여기서부터 풀려서 나는 지금 이까지 풀렸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됐어? 나 복제해야 돼. 복제할 때 뭐가 필요하다 그랬지? 처음에 뭐가 필요하다고? 프라임이 필요해. 그럼 프라임은 뭐 하냐면 프라이메이즈를 이용해서 얘 일부를 이용해서 프라이머가 달라붙는 거야. 근데 새롭게 복제되는 가닥은 항상 5'에서 3'으로 합성이 돼야 돼. 근데 새롭게 합성되는 가닥은
원래 주연 가닥과 역평행 구조여야 돼. 예를 들어 내가 여기다가 써주면 얘가 여기 파이 프라임이어서 여기 무슨 프라임이 돼야 돼? 3 프라임. 얘는 뭐야? 3 프라임 뭐야? 그렇지. 똑같이 하면 파이 프라임, 3 프라임, 3 프라임, 파이 프라임이야. 적는다. 파이 프라임 여기 3 프라임이야. 그럼 밑에 가닥은 뭐야? 어디가 파이 프라임이 돼야 돼? 여기가 파이 프라임, 여기 무슨 프라임이야? 그렇지. 됐어? 됐어? 그럼 얘는 복제가 어느 방향으로 됐니? 라고 물어봐. 그럼 나는 야가 얘인 거야. 이해했지? 그럼 복제는 야를 주형으로는 이렇게 된 거야. 왜냐면 파이 프라임에서 무슨 프라임으로 돼야 되니까 새롭게 복제되는 건 항상 파이 프라임에서 무슨 프라임으로? 3 프라임이요. 자, 옆에 가닥 해보자. 얘는 밑에 가닥 거야. 밑에 가닥 거. 그럼 얘는 여기가 3 프라임, 여기가 무슨 프라임이야? 봐. 요 그대로야. 무슨 프라임이야? 파이 프라임이지. 그러면 새롭게 합성되는 거 여기 파이 프라임, 여기 무슨 프라임? 그렇지. 얘는 복제가 이렇게 된 거야. 여기 적으면 얘는 이렇게 된 거지. 됐나? 자, 그럼 얘 가지고 이제 하는 거야. 나는 어려우니까 요거는 생각하지 말고 요쪽만 본다. 지금 풀리는 방향을 잘 봐야 돼. 풀리는 게 오른쪽으로 풀리고 있어. 맞지? 야는 내가 지금 일단은 생각 안 할 거야. 그 다음에 주연 가닥의 방향성을 내가 적어줄 거야. 요쪽부터 되는 거야. 여기 파이 프라임이야. 오케이? 야는 여기가 무슨 프라임이야? 나 이쪽 안 본다 그랬어. 얘가 파이 프라임이면 요 끝은 무슨 프라임이 돼야 돼? 그렇지. 요거 보지 마. 요쪽만 보는 거야. 나중에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요쪽만 보는 거야. 잠깐 복제해보자. 그러면 얘가 여기 파이브 프라임이네. 풀리는 게 지금 여기까지 풀렸네. 근데 복제는 항상 파이 프라임에서 무슨 프라임으로 돼야 된다고? 그러면 야는 봐봐라. 여기 파이 프라임이야. 근데 내가 복제되려면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복제가 돼야 되잖아. 왜냐면 여기가 파이 프라임, 나 여기까지 안 풀렸다고. 어? 그럼 야 입장은 여기가 3 프라임이지. 그럼 새롭게 복제되는 거는 이 3 프라임 쪽에 뭐가 있어야 돼? 5 프라임이 되고 방향이 이렇게 진행돼야 되잖아. 이해됐나? 이해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프라임은 어디 달라붙냐면 요렇게 달라붙어. 여기 5 프라임이야. 여기 무슨 프라임이 돼야 돼? 3 프라임이야. 그래야지만 이렇게 복제가 일어나는 거지. 5 프라임에서 무슨 프라임? 3 프라임이야. 밑에 거 볼까? 얘 여기 끝이 무슨 프라임이야? 3 프라임이지? 그럼 얘는 프라임은 그대로 여기 붙으면 돼. 그럼 프라임은 여기 무슨 프라임? 5 프라임이지. 복제해 나가면 돼. 이렇게 5 프라임에서 무슨 방향으로? 무슨 프라임으로? 3 프라임으로. 됐어? 자, 여기까지 했다. 시간이 더 지났어. 그럼 어디가 풀리겠어? 이만큼 풀려. 자, 두 번째 나 이까지 풀려요. 두 번째 가다 본다. 여기까지 풀렸어. 야가 여기서부터 쭉 오는데 얘는 상관없다. 왜냐면 5'에서 계속 어느 쪽으로 풀리고 있어? 지가 합성되는 방향으로 계속 풀리고 있잖아. 그럼 3' 뒤쪽에 계속 연결해서 중합이 일어나면 돼. 얘는 문제야. 여기가 무슨 프라임이었지? 여기 무슨 프라임이었지? 근데 이제는 여기까지 풀렸대. 그럼 얘는 다시 여기에 프라이머가 붙어야 돼. 항상 3' 뒤쪽에 연결이 돼야 되는데 얘는 여기 무슨 프라임인데? 그럼 여기다 뭐 붙일 수 없다고. 항상 3' 뒤쪽으로 연결돼야 된다 그랬잖아 내가. 그럼 여기 프라이머가 다시 붙어. 여기 5'이고 여기 무슨 프라임?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차이가 뭐야? 위에 가닥은 자꾸 단편 합성되지. 야는 계속적으로 연결되지. 자, 밑에 있는 가닥을 이렇게 합성되는 가닥을 뭐라 그러게? 선도 가닥이라 그래. 그냥 간다고. 쭉 가. 야는 자꾸 동가리 단편을 만들자. 뚝뚝 끊기지. 이걸 무슨 가닥이라고 하냐면 지연 가닥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선도 가닥과 지연 가닥을 찾는 방법은 야 풀리는 방향이 어느 방향이었어? 오른쪽이지.
야, 밑에 선도가닥 봐. 중합되는 방향이 어느 방향이었어? 오른쪽이야. 풀리는 방향과 중합되는 방향이 똑같으면 선도가닥이야. 근데 풀리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중합이 되면 무슨 가닥 되게? 지연가닥이 된다. 이 하나하나의 단편을 오카자키 절편이라고 얘기한다. 뭐라 한다고? 오카자키 절편 혹은 오카자키 단편이라고 그래. 일본 사람이 오카자키라는 사람이 발견을 해서 지를 붙인 거야. 그래서 오카자키 절편 혹은 오카자키 단편이라고 얘기를 한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야를 이해한다는 거는 합성 방향을 이해하는 거거든. 합성 방향을 이해한다는 거는 DNA의 방향을 알고 있다는 얘기다. 근데 이게 상당히 좀 어렵지, 애들이. 근데 야는 아무 문제가 없대. 그냥 쭉 가잖아, 얘들아. 쭉 복제해서 끝내면 돼. 오케이? 근데 내가 아까 여기 있는 프라이머는 뭐라고 했지? 무슨 성분이라고? RNA 성분이야. 무슨 성분이라고? RNA 성분이 DNA에 섞여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얘를 제거해줘야 돼. 야도 제거가 돼야 돼. 근데 문제가 얘가 제거돼 버리면 여기가 야가 지금 무슨 프라임이었어? 요 파이프는 얘가 3 프라임이잖아? 여기 무슨 프라임이지? 야의 이 끝쪽이 무슨 프라임이지? 3 프라임이지. 그래. 3 프라임이잖아? 3 프라임 뒤쪽에 항상 무슨 기가 있어? OH 기가 있어. 근데 나 야 없애야 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를 하나를 잘라내. 근데 여기 OH기가 제공되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DNA 성분을 연결. 얘 또 RNA 성분 제거해. 어차피 3 프라임이니까 요 뒤에 연결. 얘 잘라내. 연결. 하면 마지막에 프라이머 다 잘라내면 요 DNA에 8 프라임과 요 DNA에 3 프라임이 안 만나고 이렇게 극이 생겨.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요 떨어져 있는 부분을 연결시키는 게 누구냐면 어디 갔니? 라이게이즈야. 뭐라고? 라이게이즈야. 뭐라고? 라이게이즈는 프라이머가 제거되고 난 다음에 남는 간극을 연결해주는 효소를 라이게이즈라고 얘기를 한다. 자, 뭐 어려울 거야. 원래 이게 대학교 올라가면 DNA 폴리머레이즈 1, 2, 3 하면서 종류에 따라서 기능도 다르다 해서 막 효소 이름이 막 바뀌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까진 필요 없고 어쨌든 효소의 기능은 그거야. 그럼 중요한 게 뭐겠어? 방향성이야. 뭐가 중요하다고? 뭐가 시험에 나오겠니? 방향성을 물어보겠지. 맞자? 나중에 전사할 때도 방향이 엄청 중요하거든? 그럼 지연가닥과 선도가닥을 한 번 더 연습해보자. 이번에 이 반쪽으로 하자. 8 프라임, 3 프라임, 3 프라임, 8 프라임이야. 자, 야는 이쪽 방향으로 풀릴 거야. 방향을 찾으면 돼. 3 프라임이네. 그럼 여기에 프라임을 달라붙어. 여기 8 프라임인데 무슨 프라임이야? 풀리는 방향으로 계속 뭐가 일어날까? 복제가 일어나, 야는. 근데 야, 봐봐. 여기가 8 프라임이야. 여기다 프라임이 붙을 수는 없어. 없잖아. 그쵸. 그럼 어디 붙어야 돼, 야는? 여기 붙어야 돼. 그럼 여기 8 프라임이고 여기 무슨 프라임인데?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풀리는 방향과 중합되는 방향이 반대잖아? 그럼 이번에는 얘가 무슨 가닥이 돼? 지연 가닥이 돼. 위에 게 무슨 가닥이 돼? 선도 가닥이 돼. 선도 가닥과 지연 가닥은 풀리는 방향과 중합되는 방향이 같아야 돼. 그냥 일직선으로 보면 한 가닥만 있다고 치자. DNA야. 1번에서 2번으로 새로운 가닥이 만들어질까? 이게 1번이야. 이게 2번이야.
새롭게 합성되는 거는 이렇게 될까 이렇게 될까 물었어. 어디라고 해야 돼? 내가 DNA 주연 가닥 중에 한 가닥이야. 새롭게 만들어지는 DNA 복제는 어느 방향으로 신장이 일어나? 어느 방향으로 일어나야 돼? 이렇게 신장이 일어나, 이렇게 신장이 일어나? 그걸 모르면 모르는 거야 지금. 어디 신장이 일어나야 돼? 1번이 되면 1번이야.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나와 역평이니까 이거 3'이 돼야 되는데. 너가 새로운 가닥을 만든다고 치면 새로 만들어지는 가닥이잖아. 얘야. 그럼 역평이니까 여기 3'이고 여기 무슨 프라임이 돼? 그럼 중합은 5에서 어디로 일어나야 돼? 그렇지. 그럼 얘가 이 방향으로 돼야 돼. 그럼 복제 방향은 2번에서 어디라고 해야 돼? 그렇지. 1번이라고 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복제가 5'에서 어디로 일어나는 거야? 3'으로 일어나는 거야. 3'에서 5'으로는 복제가 안 일어난다니까. 복제는 항상 5'에서 3'이라고. 자의 상보적인 가닥은 이거였지. 얘하고 얘가 원래 주형이었을 거 아니야? 그럼 밑에 가닥은 여기가 5', 여기가 3' 중합되면 되니까 얘는 이 방향으로 뭐가 일어났을까? DNA 복제가 일어났겠지. 맞아? 그럼 야들의 프라이머는 얘는 여기 있었을 거야. 맞지? 야는 프라이머가 어디 있었을까? 여기 있었겠지. 응? 알았어? 어쨌든 같은 원래 주형의 DNA에서 반대 방향으로 DNA 복제가 일어나. 그래야지만 역평행인 구조를 반보존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얘가 지금 어느 쪽으로 풀리냐 이 말이야 지금. 원래 이 가닥이. 그럼 내가 문제에서 풀리는 방향이 이 방향이야 라고 했어. 그럼 누가 지연 가닥이고 누가 선도 가닥이야? 지연이 반대 방향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야? 여기야 이거야. 얘가 무슨 가닥이 돼? 얘가 지연 가닥이 돼. 얘는 무슨 가닥이 돼? 그렇지. 그게 너고의 문제야. 그래서 DNA 복제 과정을 막 그림을 그려놨잖아. 집에 가서 읽어봐야 되는데 오카자키 절편 봤지? DNA 연결 요소 봐. DNA 연결 요소는 뭐 한다 그랬지? 나중에 프라이머가 제거되고 난 다음에 두 DNA를 끊어진 걸 어떻게 한다? 연결해주는 기능을 하는 게 DNA 연결 효소입니다. 뒤로 넘기면 이거 내 대학교 책에 실려있는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일단 그려놓은 거거든.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 결합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고 주연 가닥의 염기에 뉴클레오타이드가 상보적으로 결합을 한다. 봐봐. 주연 가닥 있고 AGT가 있잖아. 주연 가닥. 회색의 주연 가닥일걸. 자, 세 가닥이 5'에서 3'로 쭉 연결이 돼. 맞지? 끝에 C였어.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G가 사라졌노. G가 들어가야 되잖아. C의 상보적인 건 뭐니까? C의 상보적인 건 뭐니? 연기가 G잖아. 그 초록색에 G라고 적어야 된다. 그래서 들어갈 때는 항상 3'OH기를 공격해서 들어가게 돼. 알았지? 3'OH기 뒤쪽으로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가 연결되는 거야. 뭐와? 인산기와.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기와 저 어디 갔니? OH 앞에 있는 OH기가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보면 가닥의 끝이 첨가되는 DNTP에 인산기를 공격한다라고 되어 있잖아. 맞지? 그래서 얘들이 연결이 된다. 그러면서 두 개의 인산기가 떨어져 나가. 두 개의 인산기가 떨어져 나가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야. 그럼 인산기가 몇 개만 남아? 하나만 남겠지. 그래서 마지막에 인산 디에스터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공유 결합의 종류 중에 하나다. 걔가 연결이 되게 된다. 됐어. 그래서 앞에 있는 원래 주연 가닥, 원래 신장되고 있는 거에 3'에서 뭐가 공격된다고? 여기 봐. 여기 무슨 프라임이라고? 3'. 얘가 쭉 연결되고 있었어. 3'이야. 새롭게 첨가되는 거야. 그럼 여기 인산기와 여기 있는 OH기, 얘가 얘를 공격해서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삽입이 될 때는 3'OH 쪽으로 계속적으로 새로운 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방향이 5'에서 어느 쪽으로 될 수밖에 없냐면 3'로 될 수밖에 없어. 만약에 이게 사라졌잖아? 그럼 더 이상 신장되지
않는데 여기가 H가 됐잖아. 산소가 없잖아. 그럼 산소가 얘를 공격하거든. 산소가 없기 때문에 얘는 연결이 안 돼. 신장이 더 이상 되지 않아. 그래서 항상 여기 뭐가 있어야 돼? OH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얘가 이 인산기를 공격해서 연결되는 거야. 공유결합으로 연결. 또 여기와 새로운 인산기가 들어오면 또 얘가 연결 이렇게. 그래서 파이프에서 어느 방향으로 3' 방향으로 계속 뭐가 일어난다? 뭐가 일어나야 돼? 합성이 일어나야 돼. 거기 선도가닥과 지연가닥이지 얘들아.